있어서 원전주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재평가나 이런 부분들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전 KP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0.2%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동사의 최대 주주는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발전설비, 전력설비라고 하죠. 이 전력설비의 정비를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전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떤 매출처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덕에 매출액, 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나온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고 유보율이 높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런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배당을 또 많이 줘요. 그래서 한 4에서 5% 정도까지 배당금을 또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의 관점으로 봐도 뭐 전혀 무방할 것 같고,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인 거는 원전 이슈죠. 그래서 오늘 원전 이슈, 최근에 뭐 원전 이슈들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한전 KPS가 어떤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 건 방향 때문이죠. 이슈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하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녹일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녹아드는 구간이에요. 녹여가야 되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이 방향이 돌려 나가겠죠.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지만, 현재 흘러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째 지금 시간이 녹고 있는 거예요. 주가도 좀 빠지고 정체되어 있고 시간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어느 정도 또 저점 찍고 이 방향에서 전환을 하면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또 상승 흐름들이나 움직임을 또 나타낼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찾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주가의 위치를 보면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오랜 기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초입 구간입니다. 역배열이었다면 최근에 정배열로 돌아서는 초입 구간에 있다. 왜 정배열로 갔느냐? 원전 이슈 때문에 갔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정배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는 요인 또한 원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치 공약, 정책이라고 할게요. 정책 공약, 차기 대선 주자들의 하나의 공약으로서 어떤 이런 원전 산업 육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원전 프로젝트가 수조 원, 수십조 원 단위의 원전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그 사업을 따냈을 때 거기에 있어서 원전주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재평가나 이런 부분들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야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지지율 1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홍준표 의원 또한 이제 원전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대선 공약에 담겠다, 이렇게 또 밝혔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또 밝혔던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추미애 차기 대선 주자가 문재인 정부의, 즉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을 계승하자, 이렇게 협약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협약까지는 필요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봐라, 여당에서도 결국에는 약간 이런 여지를 남긴 게 아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려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지, 이런 생각,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야당의 공약으로서 어떻게 보면 원전 육성이 이제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하면 여당도 원전 육성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정책주가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 그동안에 이 한전 KPS를 비롯한 원전주들이 힘들었던 게 뭡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부랑 반대되는 정책들은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주식경원에 이런 얘기 있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 반하는 산업들은 그 정권 내내 죽어나는 거고, 반대로 그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은 그 정권 내내 계속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더 많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원전 정책이 아닌 원전 육성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한전 KPS의 어떤 장기적인 흐름 또한 우상향 흐름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녹아드는 구간이다. 왜? 방향이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찍고 돌려나간다면 이후에는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도 조금 애매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뭐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당장 막 급등 나오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락 반등인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로는 41,000원까지 열려져 있고요. 아래로는 36,000원대까지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딱 중앙에 있거든요. 상방도 열려 있고 하방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저도 방향성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밑으로는 36,000원에 이탈 없으면은 계속해서 홀드가 가능하고요. 위로는 41,000원대에 어떠한 저항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단기적인 어떠한 매도의 기준이 좀 될 수 있다. 반대로 요걸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서 안착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위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36,000원대가 지지 반등 구간이고 41,000원대 부근이 저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녹여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이 흐름들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이제 원전 이슈, 해외 원전 이슈나 국내 어떠한 이제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또 상승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전 KPS의 자체적인 어떤 배당 매력도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주가의 위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방향만 좀 전환한다면 시장에서의 강한 많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뭐 짧게 보면은 올 하반기에 이제 배당주의 계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인상적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샀고요. 뭐 두 달 동안 뭐 이렇게 본다면은 한 30만 주 정도 이 하락 흐름에서 외국인들을 좀 모았는데, 뭐 세 달 보면 뭐 차이 없으니까 최근 한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정도를 하락과 조정 기간에서 좀 사 모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모아가고는 있는데 뭐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이러니까 뭔가 이제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 과정에서 바닥을 좀 잘 찍고 돌려나가는 흐름에서 투신과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수급에 어떤 큰 의미를 두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래로는 36,000원, 위로는 41,000원의 그런 어떤 이제 기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